역함수에 대하여서 첫 번째 유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역함수와 함수값인데, 우리 머릿속에는 요게 있어야 되지, 그치? 어떤 정의역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할 때, 대응관계가 f라고 할 때, 뭐 예를 들어 정의역의 원소가 x고 공역의 원소가 y다. 자, 그럼 y라는 이 친구는 f라는 대응 관계에 x를 집어넣은 값이랑 똑같지. 즉 x가 f의 대응 관계를 따라서 y가 되는 거죠.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? 정반대 대응이라 그랬으니 요 반대 대응이죠. y를 정의역, x를 공역으로 하고 y에서 x로 가는 그 대응 관계이니까 우리는 이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? f의 인버스 y다. 즉 x라는 놈은 이 y를 f 인버스의 대응을 쫓아서 도착하게 하는 그 도착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. 요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지.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1번. fx가 5x-3이라고 했고 f 인버스 2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상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, 자, 힌트는 이 친구지. f 인버스 2가 a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? 2라는 놈은 쌤 이렇게 표현해 볼게. 2라는 놈이 f 인버스라는 대응 관계를 따라서 도착하는 곳이 a라는 소리겠지. 그치? 자, 그러면 f 인버스의 역함수는 f죠. 원래 함수이겠지. 자,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a라는 놈은 f에 집어넣으면 2가 된다라는 거죠. 2라는 놈은 fa라는 소리가 되겠지. 자, 요거 동치입니다. 요거 아셔야 돼요. fa가 2라면 f 인버스 2는 a다. 요거 두 개가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에 따라서, 대응 관계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다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2는 fa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니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a를 집어넣었을 때, 즉 5a-3이 2가 되게끔 하는 a 값이 뭘까 하고 봤을 때 5a는 5니까 당연히 a는 1일 수밖에 없죠. a 값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거야. 자, 넘어갑시다. 5번은 여러분들 우리 공통수학 1에서 이제 요거 정리하는 방법이죠. 요거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어야 했지. 이제 공통수학 2에서는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쌤이 좀 언급해야 될 것 같고, 문제를 풀 때는 굳이 합성함수로 우리가 가지 않고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그 방법대로 풀어내시면 되겠지.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습니까? 요 안에 있는, 그치? 괄호 안에 있는 이 모양 자체를 우리가 t로 잡는다 그러면 t는 3분의 4x-1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. 자, 그런 다음에 얘를 다 x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 그랬어요. 그치? 양변 3을 곱하고 3t는 4x-1이니 넘어와서 3의 t 플러스 1은 4x이므로 x는 4분의 3t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x를 여기에 집어넣죠. 여기에.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. 우리가 얘를 t로 잡았어. 그러면 ft입니다. ft는 8의 x자리에 이 친구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. 4분의 3t 플러스 1 마이너스 3. 자, 이거 정리하면 t에 대한 방정식,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. ft는 어떻게 되는 거야? 2가 곱해지는 형태이니 6t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되면서 6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. 뭐 t라는 놈이 불편하니 이 t라는 놈을 동시에 x라고 바꿔주시면 그냥 fx는 6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었다. 그렇죠? 그럼 fx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야. fx를 편하게 6x-1이다 라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은 다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이렇게 다 지우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f 인버스 35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 이 값을 우리가 뭐 네모라고 해도 좋고요. a라고 해볼까? a. 그러면은 잘 봐봐. 35라는 놈이 f 인버스의 대응을 따라가면 a가 된다라는 소리죠, 이게.
그치? 그럼 정반대 대응이 F이니까 그럼 FA가 35라는 소리겠죠. 요거 동치라 그랬고 요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. 아시겠지? 자,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자, fa는 6a-1이고 이게 35이니 당연히 a는 6일 수밖에 없다. 자, 이렇게 풀 수 있겠죠?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마지막 7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7번. x에서 x로의 함수고요.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. 즉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때 f1과 2f3이 더해지면 10이고요. 이런 어떤 조건들이 다 주어져 있네. 자,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 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. 자, x라는 놈이 1, 2, 3, 4, 5라고 하는 집합이고요. 또 x에서 x로 간다 그랬으니 요렇게 표현되고 있으니 이게 f죠. 좀 더 이쁘게 그릴까? 요렇게 x에서 x로의 함수를 f라고 했고 마찬가지 똑같은 집합이니까 1, 2, 3, 4, 5로 주어져 있을 것이고요. 그러면 요 대응 관계의 반대가 f 인버스겠죠. 자, 이거 확인하시면서 한번 경우의 수를 좀 따져 보도록 합시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해볼 거야. 이 부분. 자, f1 플러스 2의 f2 곱하기 f3 이 12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자, 경우의 수를 따져서 생각을 해봅시다. F1이 만약에 5라면 당연히 F3은 5가 되니까 이 F3은 7이 돼야 되니 이것은 우리 주어진 집합 안에 주어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F1이 5라면 즉 이런 대응관계를 갖고 있다면 F3이 정의될 수가 없으니 이거는 안 된다라는 케이스지. 그치? F1이 5일 수는 없고 4라면요. F1이 4라면 넘어가서 얘가 8이 되는 것이니 조금 복잡할까요? 이렇게 곱해볼게요. 그럼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. 자, 플러스 2 곱하기 어떤 수 했을 때 12가 된다. 어떤 수는 정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합으로 주어진 집합 안에 원소로 표현할 수 없다. 안 되고요. 만약에 F1이 4다. 그러면 2배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니 네모 값은 몇이 되어야 돼? 4가 돼야 되지. 근데 이미 F1이 4인데 F3이 4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1대1 대응이 못 되죠. 자, 그러니 이거 케이스도 안 된다. 그러니까 F1이 3일 때 어떻게 해요? 2 곱하기 네모가 12이니 이것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? 넘어가시면은 9 되면서 정수가 아닌 얘도 표현할 수가 없다. 3인 케이스도 안 된다. 자, 그럼 2일 때는 어떨까요? 2 플러스 2 곱하기 F3 했을 때 12가 돼야 되니 이때 네모 값은 5가 되면 되겠죠. 요 케이스가 만족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되겠지, 그렇지? 다시 말해서 F1은 2고요. F3은 5여야 한다. 이게 이제 유일해. 그래서 이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야. F1은 2고요. 이렇게 F3이 5입니다. 자,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고, 자, 그 다음 식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. 요 부분이지, 요 부분. 자, F 인버스 1과 F 인버스 3이 서로 빠졌을 때 2가 된다 그랬으니 쌤이 살짝 이렇게 정리해 볼게. F 인버스 1은 2 플러스 F 인버스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지금 봤을 때 F 인버스 1은 F 인버스 3보다 2만큼 더 큰 어떤 모양이죠. 자, 이제 F 인버스는 이게 반대편 정반대 대응이니까 F 인버스 1이 만약에 2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버렸어요. 만약에 이렇게 이제 대응을 갖는다 쳐. 그때의 F 인버스 3은 0이어야 되지. 얘가 2면 얘는 0이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이럴 수는 없죠. 그러니 F 인버스 1이 2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. 제가 F 인버스 2가 F 인버스 1이 2일 수가 없고요. 그 다음 F 인버스 1 이 친구가 3이면 어떻게 될까요? 3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소리지. 요렇게. 그치? 정반대 대응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F의 입장에서 이 3이라는 놈 이 정의역에 두 발을 쏘게 되는 형태가 나오지. 이러면 함수조차 되지 못하죠. 자, 그러니 요런 케이스도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요것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. 그치? 안 된다 이거야. 그러니 자, 대응되고 있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. 3도 안 되고요. 4는 어떨까? 4라고 했을 때 F1이 4로 간다면
F3은 2로 갈 수밖에 없지. 요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. 자, 요렇게. F 인버스 3이, F 인버스 3이 2로 가고요. F 인버스 1이 4로 가는, 이런 케이스에서 살짝 자연스럽죠? 요거 괜찮은 케이스야. 근데 5로 간다면 어떻게 해요? 5로 간다면 F 인버스 3은 3으로 가야 되는데 요것도 문제가 되지. 자, 그러니 요 케이스가 유일한 것도 확인하시고, 그럼 남은 것 요렇게 또 요렇게 이어주시면 바로 F와 F 인버스의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F4는 그럼 뭐야? 라고 했을 때 1입니다. 라고 처리할 수 있고요. F 인버스 4는 뭐야? 라고 했을 때 5입니다. 해서 둘이 합쳐서 6이다.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. 자, 확인해 주시고요. 이게 나름 또 이제,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로 우리가 좀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.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